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마존 비즈니스 최대우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실제 셀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오늘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전해주실 셀러분은 올해 아마존 입점 이후 런칭 2주 만에 베스트셀러에 진입한 스피드렉의 민효기 대표님과 양인호 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립식 철제 가구 브랜드 스피드렉입니다. 저희는 1979년도 창업 이후부터 산업용 볼트 방식의 조립식 앵글 선반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였고, 최근에는 무볼트 조립식 방식의 가정용, 산업용 철제 가구를 생산하고 있는 제조 브랜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경험담을 공유하기 위해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스피드렉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주력 상품과 주요 고객층에 대해서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희의 대표 상품으로는 볼트와 너트가 필요 없는 무볼트 조립식 방식의 앵글 선반 스피드렉과 가정에서 사용하기 좋도록 공간의 활용성과 디자인을 보완한 모듈형 가구 홈던트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오픈마켓과 자사몰을 통한 B2C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해외의 경우에는 대형 오프라인 리테일러와 중소형 온라인 판매상이 주요 고객입니다. 기존의 해외에서의 판매가 오프라인 리테일러 위주였다면 처음 아마존 진출이 쉽지만은 않으셨겠네요. 실제로 스피드렉이 아마존으로 진출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원래 대형 리테일러에 의존한 해외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아마존을 기점으로 저희 온라인으로의 역량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사실 실제로 아마존 진입을 준비하기 시작해서 첫 판매까지 약 10개월가량 소요되었거든요.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아마존 입점 교육 세미나를 신청하면서 저희 최대우 매니저님도 영상에서 뵙고 또 배정도 받았고, 그 이후 저희 성공적인 아마존 입점을 위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기 시작했죠. 저희 아마존 입점을 준비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제품을 등록하고 아신을 생성하는 등 실제 입점하기까지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요. 저희는 그 시간을 경쟁사를 공부하고 또 저희 제품 마케팅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10개월 동안이나 준비를 하셨다니 입점 이후 스피드렉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여기 있었네요. 혹시 어떤 준비 절차를 거치셨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시장 조사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는데요. 가장 먼저 경쟁사 제품을 좀 철저하게 분석을 했어요. 아마존에서 경쟁 타겟 제품을 또 선정해서 그 제품에 달린 리뷰를 좀 상세하게 쳐다봤는데요. 소비자가 제품 리뷰로 달아든 댓글을 좀 보면 그 제품의 장단점들이 모두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파악한 특장점을 기반으로 자사히 저희 제품 스펙을 또 정하고, 나아가서 우리 제품의 마케팅 강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도 그때 캐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실제로 아마존 직구를 통해서 경쟁사 제품을 또 구매해서 실제로 또 분석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철저한 시장 조사가 어떻게 브랜드가 경쟁 우위를 차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한 저희는 마케팅 광고 키워드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특히 키워드 광고 전략을 정교화하기 위해서 아마존 키워드를 그 페이지에 직접 입력하면서 검증해 보기도 했습니다. 검색을 했을 때 우리와 비슷한 제품이 있는 페이지가 나오면 적합한 키워드일 수 있지만, 만약 다른 상품이 많이 섞여서 나오는 페이지라면 그 키워드를 입력하는 소비자는 우리 제품을 찾고 있지 않다는 반증일 수 있거든요.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실제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키워드 데이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 물론 준비 기간 동안 고객 분석과 제품 포지셔닝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영미권 국가의 차고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의 경우에는 저희가 가정용 베란다 선반으로 핵심 포지셔닝을 했다고 하면, 미국 시장의 경우는 차고를 핵심 포지셔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분석하고 목표를 설정하는데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이 저희가 아마존 입점 이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첫 판매를 위한 물류 준비 과정에서 역시 큰 결심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류 프로세스 준비 과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려줄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제품이 부피가 크고 판매 단가에 비해 중량도 매우 무거운 제품이에요.
따라서 총 비용에서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물류비를 최대한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항공으로에서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해상 운임으로 보내기로 했고, 규모의 경제에 따라 큰 물량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물류비 절감 효과를 가져와 전체적인 수익 구조를 높일 수 있다는 생각에 따라 초도 물량을 약 5,200개로 잡았고, 초기에 크게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컨테이너에 실을 수 있는 적재 방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이 과정에서 아마존의 외부 물류 서비스 사업자가 가진 노하우를 통해 많은 팁을 얻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존 글로벌 셀링을 통해 코트라에서 진행하는 물류 지원 사업도 신청해서 지원을 받았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동 물류 창고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미국에서 창고를 여러 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큰 물량을 보내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큰 결정을 할 수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확신을 준 요소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판매 운영을 해보니 물류비를 절약하는 방법이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것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초도 물량 투자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되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첫 번째 물량을 보낸 이후 세일즈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거고요. 오랜 준비 기간을 가지며 철저하게 시장 조사와 마케팅 플랜을 준비했더라도 아마존 진출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진출 초기에 시행착오는 없었나요? 아무래도 초기에는 FBA 창고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것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초기 셀러이다 보니 FBA 창고에 입고를 신청할 때 소량만 입고가 가능했는데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제품과 같이 무겁고 부피가 큰 제품의 경우 영토가 넓은 미국 사정상 3개의 FBA 창고에 분산해서 입고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판매 직전에야 돼서 알게 되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초기에 예상치 못했던 물류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현재 저희가 LA 서부 창고만 유지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미국의 동부 내지 중부까지 창고를 함께 운영하여 현지 로컬 택배비를 줄이고 물류비를 세이브하려 합니다. 그만큼이 저희에게 수익으로 돌아오니까요. 저희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현지에서 MFN으로 보내는 것도 좋지만 FBA 구매 전환율이 훨씬 높기에 FBA를 활용하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구매로의 전환율이 좋으니 FBA 물류비가 더 비싸더라도 광고비를 감안하면 오히려 FBA를 쓰는 게 더 이익이죠. 특히 초반이라면 더더욱 FBA를 많이 활용하여 높은 판매를 확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시행착오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입점 초기에 빠르게 매출을 확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만에 매출이 올라왔고 매출을 견인한 주요 성공 요인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무볼트 조립식 선반이라는 제품이 어느 정도 시장은 형성하고 있었지만 사실 스피드렉에 대한 해외 인지도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이제 조립식 선반이라는 제품은 크게 브랜드를 보고 사는 제품군이 아니라는 생각에 기능성에 충실하면 충분히 후발주자여도 이제 승부를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댓글 등을 통해서도 저희에게 충분한 시장 기회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품 품질이나 물건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스토퍼 역할하는 역받침, 그 다음에 렉을 2대 연결해주는 기둥 고정 클립 등 경쟁사에는 없는 경쟁적 차별점을 좀 강조해서 승부한 것이 주요한 성공 요인이 되었고요. 런칭 초기부터 검색 키워드와 경쟁 상품 타겟팅을 철저히 준비한 덕에 런칭 2주 만에 저희 해당 카테고리에서 베스트셀러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의 경우 외부 키워드 검색 툴을 사용해서 그 시장 규모와 대표 제품 및 재원 등을 파악하였고 초기에 진입할 시장 목표를 설정하는데 아주 주요하게 활용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 중에서 1위에서 3위의 제품의 모듈 사이즈나 주문 옵션, 핵심 키워드 등을 이제 벤치마킹하였고 광고를 집행하면서 광고 결과로 도출된 자료를 또 이제 재분석해서 광고 효율을 높이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해외에 판매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참 많죠. 네, 해외할 때 맞습니다. 저희 이제 동일한 제품이라도 미국에 판매할 때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저희가 제품 홍보 동영상을 제작할 때 미국 현지인과 유사한 외모의 모델을 선정해서 동영상을 현지화한 부분도 초기 판매에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홍보 콘텐츠의 현지화 전략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의 상표권 등록도 역시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아마존 IP 엑셀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아마존 내에 브랜드 등록을 하고 A+ 컨텐츠를 제작하여 제품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미국 상표 출원과 등록까지 빠르게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존 내에서도 저희 브랜드를 등록함으로써 인지도가 부족한 저희 제품에 대해 장기적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쌓는 것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B2B 판매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주목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저희가 기대가 되면서도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아마존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의 이제 판매 추이를 보니 B2B 고객 비율이 전체의 15%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입점 시에는 B2C만 생각했지 사실 B2B 마켓의 가능성을 따져볼 겨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추가 비용을 낸 것도 아니고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도 않았는데도 B2B 판매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을 보니 초기 충분한 물량을 확보 못하여 B2B를 바로 시작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입점 초기에 B2C와 B2B를 동시에 시작했더라면 하고 후회하고 있어요. 따라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제 큰 주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재고를 미리 보내두고 리스팅된 제품에 대해서 B2B 가격을 설정하고 수량 할인 설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를 기업 고객에게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프로필을 설정해 두어 보다 적극적으로 B2B 고객에게 다가갈 예정입니다. 아마존 입점을 계획하고 계시는 셀러분들이라면 저희와 같이 후회하지 마시고 입점 초기부터 B2B 등록을 통한 추가 수익 확보의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네, 저희는 아마존에서 지속적으로 광고 효율과 이제 물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B2B 마켓플레이스 진입과 아마존의 이제 다른 국가들 추가 마켓플레이스 진입을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 브랜드 차원에서는 저희 제품이 고부가가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 절약을 위한 전용 조립 라인을 구축하고 로봇 적재 시스템을 도입하여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에 입점한 다른 브랜드 오너나 예비 브랜드 오너들을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그 일련의 과정을 하나하나 스스로 헤쳐나가면 그만큼의 성장도 함께 얻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에서 중국산 중저가의 제품이 시장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파고들 자리가 있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산 제품과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만 중점을 두고 접근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가격 경쟁만이 아닌 다른 비교 우위점을 충분히 부각시키는 것으로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마존 진출 이후 저희 회사 직원들의 관심도와 열정도 크게 올라간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셨다면 글로벌 브랜드로 나아가기 위해 아마존에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네,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서 소중한 경험담과 솔직한 진출 스토리 그리고 성공 비결까지 아낌없이 공유해주신 스피드랙 대표님과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셀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